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이게 기습적으로 나온 보도자료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08시부터 보도하고요. 배포는 그 전날인 수요일 16시부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이브를 하는 전날 25일이었죠. 월급날. 단톡방에서 도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뭐 엠바고도 좀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제 블로그나 카페에 따는 공유하지 않았고요. 26일 목요일 08시가 지나서 제 블로그와 카페에서 공유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인데, 종부세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고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다. 양도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혹은 1주택 1분양권인 경우에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아니 1주택에서 1입주권 혹은 분양권 샀을 때 원래 처분기한 3년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처분기한이 3년이 아니라 2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1월 12일 날 일시적 1주택 비과세 3년으로 다 맞췄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통일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도자료 3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부세 완화, 개선 방안.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여기 딱 3페이지 나와요. 3페이지. 양도세,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분양권, 처분기한 연장인데, 제가 요거는 읽지 않을게요. 왜냐면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요 자료 원문은 어디서 보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료만 그냥 보지 마시고 원문을 좀 찾아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런 것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자, 검색창에서 기획재정부를 검색하면 요런 게 나오고요. 여기 위에 보면 메뉴에 정보 공개, 뉴스, 정책, 통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뉴스를 누르세요. 뉴스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보도자료, 보도 참고자료, 설명 반박자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 참고자료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죠. 부동산 세제 계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첨부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파일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3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게 돌았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요런 게 돌았죠. 비상경제장관회의 해가지고 2023년 1월 26일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뭔가 글씨도 많고 상세하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뒤로 가셔서 목록에서 여기 있죠? 비상경제장관회의 누르면은 첨부 파일이 뭐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 모두 발언. 아니 왜 똑같은 게 2개 있나요? 하나는 한글 파일, 하나는 PDF.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파일을 공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한글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편집을 해가 누가 장난을 쳤어요. 그럴싸하게. 그리고 단톡방에 뿌려버려요. 그거 도는 거 금방 돌아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단톡방에 이 묻지마 그 공유가 얼마나 빠른지 보려고. 가지고 본인만이 아는 뭔가 신호를 딱 체크해놓고 그거를 그냥 본인이 하는 그 운영하는 단톡방에 딱 툭 던졌대요. 약간 좀 민감한, 약간 이슈 있는 걸로. 빙 돌아가지고 오는데 1시간도 안 걸리더래요. 그 틀린 내용이.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론 PDF도 편집은 가능하지만 얘는 좀 작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한글 파일은 너무 쉽게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뭐 뷰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2개씩 공유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는 한글 파일이고 하나는 PDF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별첨 3번에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여기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로마자 1번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고 로마자 2번이 처분기한 연장인데 요게 메인이 되겠죠. 법인 종부세 요거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보시죠. 법인에 대해서 단일 최고 세율 그리고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을 배제하고 있다.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 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그러면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뭡니까? 공공성 인정 법인 여기 별표 있죠? 요걸 보면 되겠죠.
자, 공공주택 사업자, LHSH 허그. 일단 우린 아니네요. 공익법인. 아, 공익법인.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조합. 해당되는 곳 있겠죠. 이거 정비사업 하는 쪽은. 왜냐면 조합은 법인으로 해야 되니까. 조합원은 개인이라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 그러니까 건설 임대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매입 임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아, 좀 약간 뭐 많이는 안 계시겠죠. 종중.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요거는 이제 추가 예정이라고 해요. 해당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이전 정부에서 종부세 법인 단일 최고세율 매기고 기본공제 그 당시 6억이었죠. 요거 적용 안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사례 생긴다. 그래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반대 의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아니 굳이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는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특례를 좀 적용해서 세율도 좀 인하로 적용을 하고 공제금액도 9억 원을 좀 하고 세부담상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우리처럼 개인 법인은 언제 풀릴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풀려야 된다고, 풀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왜냐하면 개인과 법인이 엄연히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겁니다, 정부는. 예. 약간 관심 바뀔 거예요. 물론 정말 부동산 시장이 완전 더 힘들어지면 모를까. 근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는 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종부세 때문에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러고 있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세부담이 임차인한테 정가로 가서 결국에는 서민 주거 안정 저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 인하, 뭐 합산 배제 허용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많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조치 계획. 요게 중요한 거죠. 자,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추진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4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시고 혹시 해당이 되신다 하더라도 안심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왜 임시국회를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니까 그 전에 뭔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지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당에서 이것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익법인인데. 근데 이것마저 반대를 한다면 이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두고 보시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요게 이제 메인인데, 자, 양도세 일시적 1주택 그리고 1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처분기한 연장한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도 이게 세법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도 뭔가 꼼꼼히 하려고 하는데 놓치는구나. 물론 그전 정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전 정부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하나로 좀 다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3년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1주택에서 1입주권 분양권이에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때 분양권은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겁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 그럼 그 전에 건 어떻게 됩니까? 케이스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다. 자, 그러면은 종전주택이 요 1주택이겠죠. 첫 번째 갖고 있는 주택,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가 돼요. 세대 기준으로. 요것만 있고, 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뭐 2년 거주 이런 거 갖추어 있다면.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간 종전주택 비과세 해요. 매도하면. 입주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년 1월 달에 종전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21년 1월 달에 입주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요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 돼요. 요 날로부터. 그럼 여기 분양권 취득은 뭐예요?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한 거예요.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준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면 그때부터 3년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 분양권 그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취득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한 거 혹은 내가 전매했다면 전매 취득하고 전매 잔금을 치른 거. 근데 꼭 여기에 또 잔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매 잔금하고 입주했을 때 잔금이랑 또 두 개가 헷갈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질문한 거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얘가 이제 준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잖아요. 얘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이제 준공이 돼버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나는 종전주택을 팔고 여기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신규 주택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내가 종전주택을 팔 수가 없다. 나도 거주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래서 특례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여기는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여기서 이제 완공이 나오는 거예요. 준공이.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됐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완공이 되고 나서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이상 스트레이트로 거주해야 돼요. 계속해서. 표정 안 좋은데? 자, 다시. 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1년 1월 1일 넘어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조합원 입주권은 21년 1월 1일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조합원 입주권 혹은 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심플한 거는 3년 안에 종전주택 파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 비과세 받는데. 다만 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이 신규 주택으로 되고 나는 그 신규 주택으로 입주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내가 종전주택을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특례를 둬요. 특례를. 어떻게 두냐면은 입주하고 나서, 즉 완공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를 하면서 2년 안에 다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2년 안에 세대원이 전원 전입이기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전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학업, 취업상 형편 이런 게 아니라면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년 이상 거주를 계속해서 해야 돼. 계속해서. 조문에 보면 계속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빠지면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완공하고 나서 2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고 나서는 1년 계속이라고요. 1년 계속. 이게 현행 규정. 따라왔죠? 따라왔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뀐다? 1월 12일 날 어떻게 됐어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일시주택 전부 3년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아직 2년이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그래서 야 3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여기 준공 때까지도 기간이 충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년으로 해도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워낙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어디는 3년 어디는 2년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으로 다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책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죠. 막 쓰는데 바꾸고 있어요 지금. 쓰는데 막 수정이 돼.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08년 이후에도 시장 상황 무관하게 요거는 계속 2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좀 이거 그렇다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대체주택 그 비과세가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고 입주권 분양권 취득을 하고요. 이 대체주택은 요 밑에 봐야죠. 요거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에서 1년 이상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얘가 신규 주택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주택 이제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완공되기 전 혹은 완공되고 나서 2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대체주택 처분하고 여기 신규주택 완공되면 똑같이 2년 안에 전세대원 거주하고 1년 이상 스트레이트로 거주해야 돼.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자, 그거 바꾸자. 신규주택 완공하고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자. 그리고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1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 적용하자.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시행령을 봐야겠네, 그죠? 좀 어렵지만 한번 보시죠. 소득세법 시행령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요즘 밤이 길죠?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잠이 잘 오실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156조의 2, 156조의 3 여기 나와 있고요. 156조의 2가 주택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156조의 3이 주택 플러스 분양권. 근데 이때 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 근데 분양권이 여기 156조의 3이 156조의 2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어요. 한번 봅시다. 같은 거니까 이제 156조의 2를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거예요. 자, 국내에서, 글씨가 너무 빡빡하니까 좀 이해하세요. 자, 1세대가 주택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는 거죠. 요게 2항이, 요게 이제 156조의 2는 3항이 있는 거고, 아까 이제 3년으로 늘린 거 있죠? 요게 4항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그 전에 1년이라는 요건은 없었어요. 자,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3년이 경과했는데도 경과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뭐냐? 자, 새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되는데 기재부 내용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평,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해 줄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2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거. 여기 나오잖아. 계속해서 거주할 거.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스트레이트. 조심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게 이거죠. 자,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되는데 여기 2년을 이제 3년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3년으로. 일단 글씨가 너무 빽빽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파란색은 뭐고 검정색은 뭐예요. 원래 조문이 좀 약간 이렇게 불친절하고 저도 사실은 조문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들한테도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맞게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틀려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몰랐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제 기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SBS 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 내에 기존주택 팔면 비과세다. 2년 안에 팔고 2년 안에 전입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인데 그 내용은 빠졌구나 이거지. 왜냐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자, 1주택 종전주택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얘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얘가 완공이 되고 그냥 종전주택 그냥 팔아버린 거지. 그 주택으로 입주 안 하고. 그럼 땡이에요. 비과세 땡이야. 근데 SBS 나오잖아요. SBS에서. 여기 3년 안에 팔면 된다며. 요건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기사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 다 종부세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는 종부세는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정부 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에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원래는 3년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완공 시점으로부터 2년이 아닌 3년의 추가 처분 기간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자,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1세대 1주택 A씨가 21년 1월 주택 분양권을 한 개 취득했다. 이게 원래 종전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21년 1월, 왜냐면 1월 1일 넘어서 사야 돼요. 그 전에 분양권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데 24년 1월 완공 예정이다. 근데 보세요. 분양권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 팔아야 되는데 3년 후에 완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바로 못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1월까지 기존주택 처분해야 되는데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공사라는 게. 그래서 그 경우에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완공이 되고 나서 2년 아닌 26월 1월달 안까지 팔았어야 돼. 근데 이거를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여기에 전입해야 되고 1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 말 다 빠졌잖아, 지금.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서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기사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죠. 아니, 그러면 나는 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취득을 한 분양권인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 케이스가 다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다 적었거든요. 그렇죠. 선시티님. 아주 훌륭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모두 통일했는데 무조건 3년만 외우면 되냐.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3년 말고도 다른 걸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분양권이었어요. 그래서 분양권 일시적 2주택도 모두 3년이냐 라고 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 내가 여기다가 싹 다 정리를 해놨어. 가지고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 아까도 했었던 거. 그리고 분양권인데 주택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먼저 있고 주택인 경우. 얘는 비과세 안 돼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 돼요. 그리고 분양권이 2개인 경우. 분양권이 2개인 경우도 3가지지. 3개가 다 모두 20년 11월 31일 전인 경우. 하나는 20년 12월 31일 전인데 얘가 주택으로 준공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니면 둘 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다 달라요.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월 한 건에 대해서는 무료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귀찮고 종전주택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샀는데 그냥 3년 안에만 종전주택 처분하겠다. 그러면은 새로 완공되는 거에는 거주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3년이 좀 견고한 경우에 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특례 같은 경우에도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완공되고 나서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 늘었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